자, 수원에 먼저 11번부터 봅시다. 11번. 자, 좌표평면상의 x값이 2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에서 정의된 탄젠트 함수가 y는 a 탄젠트 파이 x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탄젠트의 개수가 파이가 있으니 얘 주기는 1인 상태다. 크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면 한 주기 그래프가 거기 드러나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0에서 2분의 1까지의 반주기는 생략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 x는 2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한 주기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P라는 점, 탄젠트의 점대칭의 기준점인 1,0을 잡아놓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2인 직선을 그리겠다고 합니다. 자, 기울기의 2인 직선을. 얘는 맞는 뜻이 y는 2에 x-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탄젠트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설정했는데, A, B는 당연히 P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점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이때 1.5라는 지점이랑 그 다음에 OAB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했을 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3분의 2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우리한테 상수의 값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자, 지금 여기 OAB의 넓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넓이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밑변을 어딘가로 잡기가 참 불편한 상황이다.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이 O와 P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눈다 치면, 얘는 밑변 길이가 1인 상태고 높이가 각각 현재 B와 A의 Y좌표로 구성이 됐는데, BY가 점대칭점이니까 이 높이를 우리가 하나의 상수 K라고 둔다 치면 여기 높이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K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K가 되고 아래쪽도 2분의 1K가 될 거니까, 자, 여기 전체 넓이가 그냥 K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 자, 해서 지금 여기 있는 B라는 점에 Y좌표가 3분의 2로 설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Y좌표가 3분의 2로 설정된 지점에서의 나는 이 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이 필요한 거, 함수값이 3분의 2란 건 알았는데, 그러면 대입을 할 거니까 여기 X좌표도 찾아야 된다. 그치? X좌표 찾을 때 어차피 얘가 직선이 예정이고 직선의 지금 방정식은 기울기 2인 상태로 결정됐으니까 Y 자리에 3분의 2 놓고 X좌표 찾으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약분할 거 날리고 나면 3분의 1은 X-1이 될 거고, 그럼 X는 3분의 4가 될 거니까, 자, 이 자리에 3분의 4, 3분의 1을 그대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 대입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끝.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삼각형 조각내석에만 보면 되는 문제였고, 14번. 자, 알파가 0과 파이 사이의 각이고, 베타도 마찬가지로 0과 파이 사이의 각인 두 개의 각에 대해서, 자,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킵니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베타구나. 코사인 베타 곱하기, 자, 그리고 나서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가 0이 된다 그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두 개의 각이다. 이때 가능한 모든 알파의 합을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까지. 여기까지 1절. 자, 일단 방정식 해석부터 해보면 지금 인수분해된 두 식의 곱이 0이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 알파를 기준으로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하면 얘는 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해의 형태이거나, 또는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해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에 해서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지금 8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여기 있는 베타 대신에 알파에 대한 식을 정리해서 넣어볼 수도 있긴 하다. 그치? 근데 그거 넣는다고 해서 지금 이 8분의 파이로는 각변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겁니다.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 사인 그래프도 그렇고 코사인 그래프도 그렇고 현재 정역이 0에서 파이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파에서 대응되는 사인 값이랑 베타에서 대응되는 코사인 값이 현재 같아야 된다는 걸 그림에서 보자는 얘기고, 사인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0에서 파이까지 그려준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그러니까 정역은 달라도 되고 어쨌든 함수값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상수함수 k라고 준다 치면 y는 k라는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을 그었을 때 코사인에 대응되는 x좌표는 베타라고 설정하면 되고, 사인에 대응되는 x좌표는 뭐라고 설정하게 되면 알파라고 설정하게 되면 그 둘의 함수값이 같은 위치에 어쨌든 두 개의 x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문제는 그 둘의 차이가 간격이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 8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8분의 파이란 말은 반드시 알파가 더 큰 값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위치에 지금 알파 베타가 설정되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태다. 그치? 자, 그럼 얘는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쯤에 내가 만약에 K를 그었다 치면 여기에 지금 누가 올 수 있냐면 알파가 올 수가 있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간격이 8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모양이랑 여기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모양은 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이 평행이동된 양은 현재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인 상태. 이 사이 간격은 반드시 몇 분의 파이가 되어야 합니까?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얘가 8분의 파이 된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위치네. 그럼 나의 상수 K의 위치는 좀 더 어디 쪽에 있어야 될까? 두 함수의 교점 기준으로 더 위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래쪽에 생겼을 때는 알파와 베타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모양이었고, 만약에 그 K값이 음수인 함수값이 되면 코사인의 지금 음수 함수값까지인데 사인은 양수인 함수값이니까 더 내려가는 것도 말이 돼야 돼.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함수값을 가시는 곳은 분명히 여기 있는 두 함수의 교점보다는 더 위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때 사인과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알파, 이때 코사인과 만나는 지점의 x좌표를 베타, 이렇게 설정했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8분의 파이 정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8분의 파이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두 점에 대한 무슨 대칭성을 쓰자는 얘기일까? 선대칭을 쓰자는 얘기가 되고, 그럼 여기 교점이 몇 분의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어쨌든 알파의 값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알파의 값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 4분의 파이고 8분의 파이 반으로 딱 쪼개면 이만큼 절반기는 몇 분의 파이 될 거니까, 그렇지, 16분의 파이 될 거니까 현재 알파 값 중에 하나는 4분의 파이에다가 16분의 파이를 더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와 같은 곳을 찾는 거니까 사인 그래프랑 무슨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 마이너스 코사인 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고, 그럼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 뒤집어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그쵸? 여기 딱 되네. 아이고, 대칭선을 그려주고 딱 됐을 텐데. 예쁘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지면 또 요 지점 y는 k 그려지면 똑같은 지점이다. 그렇죠? 그때 요 사이의 차이가 얼마가 될 수 있다? 8분의 파이가 될 수 있다. 근데 무슨? 여기서는 알파가 더 작다. 그치? 그럼 요 지점이 아니라 더 어느 쪽에? 아래쪽에 내려간 곳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똑같은 함수값을 생성하면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베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가운데가 몇 분의 파이 될 거니까 4분의 3파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16분의 파이 더한 것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게 이번엔 좀 더 빨리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끝.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될 거고, 14번은 그래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지금 정역이 다른 상태니까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4번 정리를 하고 다음 1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7번 넘어가도 되죠? 봅시다. 지금 fx의 그래프가 어떤 구간에 따라서 그게 사인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기 앞에 있는 지수식에 따라서 우리 사인 그래프의 진폭이 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n값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특정 구간에서만 함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함수의 fx의 지금 최대 최소의 합을 gn이라고 설정하고 물어보는 건 g1 더하기 g2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GN을 일반화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n이 1인 상황과 n이 2인 상황을 줬으니까 n이 1인 상황의 그래프부터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n에다가 1을 모조리 집어넣게 되면 함수 fx는 구간 따라서 1 집어넣으면 지수 1 될 거니까 그냥 sin pi x, 그렇지? 얘가 드러나는 게 1 집어넣으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렇지, 0부터 1까지. 다시 1 집어넣으면서 얘의 진폭 몇 분의 몇이 되고 2분의 1이 되는 상태고, 그때 x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렇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프가 생길 거다.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의 지금 현재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니까 한 주기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고. 아이고. 그럼 첫 번째 간주기에서는 폭이 1인 형태의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1까지만. 자, 두 번째는 사인 그래프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 중에 뒤쪽에 있는 반주기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이 fx의 그래프에서 지금 gn이라는 것은 최대와 최소의 합이니까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g1의 2를 더한 몇 분의 몇입니다? 2분의 1 된다. 그럼 n값이 2인 상황일 때는 2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된다. 그쵸? 그럼 2 집어넣었을 때는 0부터 2까지의 구간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상태고 2부터 어디까지만? 4까지의 그래프에서만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이 대략 집어넣는다 치면 2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지수가 항상 커지니까 진폭이 얼마만큼 되는 거고? 이만큼 될 거고, 다시 얘는 2 집어넣으면 진폭이 또 절반으로 더 줄어들 거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 될 거니까 최대는 2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를 더한 게 G2가 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어렵지 않고 넘어가서 2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수원이 전반적으로 무난했네. 수투가 좀 이런저런 재미난 내용들이 있고. 음. 22번. 자, 먼저 정역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가조건 보니까 fx는 1 절대값 x 그래프가 드러나는데 대신에 얘는 x값이 마이너스 2인 것부터 1인 것까지만 드러나고, 나조건을 보니까 f의 1 x가 f의 1 플러스 x로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고, 단 이때 정역 x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자, 먼저 가조건에 의한 그래프부터 그려본다 치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래프가 원래는 위로 뾰족하면서 0,0 지나는 그래프였다. 그치? 그걸 위로 한 칸 올려서 그리라는 거니까 한 칸 올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0,1 되는 상태로, 자, 마이보다 이제 큰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빵꾸 뚫린 상태로 1까지 올라가겠네요. 여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될 거고. 자, 그리고 내려가다가 여기 x좌표가 1 되는 순간에서 이제 그래프는 끝이 난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조건을 보니까 f의 1 x랑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구나. f의 1 x랑 f의 1 플러스 x가 똑같다 라고 되어 있고,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무슨 대칭 표현? 선대칭 표현이다. 그치? 표현이다. 그죠? x가 얼마에 대한? 1에 대한 선대칭이죠. 그럼 얘를 선대칭으로 시키게 하는데 x값의 범위가 주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x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일까? 현재 왼쪽에 있는 곳의 구간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3일 이유는 선대칭 표현에서 여기 1에서부터 4까지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내가 여기 0보다 큰 값들부터 거의 3에 가까운 값 집어넣는다 치면 3 집어넣으면 f의 1-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f의 4랑 똑같이 가져가라는 얘기까지가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x좌표 마이너스 인지점이 x좌표 4인 데까지 대응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 길이만큼 정의됐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니?
어쨌든 얘가 이렇게 뾰족뾰족 드러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돼요. 이렇게 쓱 해서 여기가 얼마니?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3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너무 찌그러졌네. 동영상이 끊겨서 매우 마음이 불편해졌어. 스트레스. 자, 어쨌든 이렇게 fx의 그래프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가 gx라는 함수를 또다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 똑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2 sin 파이 x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f의 g의 x는 0이다라는 형태의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합성함수로 만들어진 함수 방정식이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gx라는 것의 함수값은 f라는 함수를 대상으로 무슨 역으로 무슨 역으로 쓰이는 대상이다? 정역으로 그냥 쓰이는 대상이니까 먼저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0되는 정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다 그쵸? 자, 그럼 0되는 정역이 이렇게 하나, 둘,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는 상태고 다음 g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얼마이다? 3이다의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gx 그래프를 통틀어서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플러스 1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gx가 3과 만나는 지점들의 서로 다른 실근을 다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컷? 자, 그럼 짧게 한번 그려본다 칩시다. gx의 기준선은 y는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상태고 이 주기는 얼마인 상태니까 2인 상태니까 그치? 자, 거기서 이만큼씩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 자, 정의된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4였기 때문에 여기 0에서 출발한다 치면 먼저 0부터 2까지 이렇게 한 주기 그 다음에 다시 2에서 4까지 한 주기 구멍 마지막에 뚫려야 되고 여기가 y는 1 다시 마이너스 2까지도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여기 빵꾸가 뻥 뚫린 채로 이렇게 gx 그래프가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 됐죠? 자, 여기다가 그 y는 마이너스 1을 긋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인 곳은 이 진폭이 현재 2인 거니까 기준선이 y는 1이었기 때문에 최대는 3이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곳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지점은 몇 군데가 되고? 3군데. 그럼 여기서 3개. 자, 1이랑 만나는 지점은 몇 군데가 될까요? 기준선이고. 여기 맨 앞에 걸 세면 안 된다고 했죠.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4 구간의 경계 빼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까지? 5개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3개는 함수값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최대되는 거니까 몇 군데가 생긴다? 3군데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끝! 자, 넘어가서 26번으로 갑시다. 자, 지름 길이가 6인 지금 원에 내접한 삼각형 2개가 있습니다. 가주권은 코사인의 가계 ABC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나주권에서는 선분 BB 길이가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선분 CD의 길이를 우리한테 P 플러스 Q 루트 6이라고 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PQ의 값을 찾으라. 자, 원을 그려놓고 나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을 쓰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사인 법칙이다. 그죠? 자, 일단 그림부터 완성을 해주면 지름 양끝점이 A와 B가 되는 상태에 이렇게 지름이 주어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H랑 BC를 연결했을 때 C 쪽을 준다 치면 여기가 그럼 당연히 몇 도일 수밖에 없다? 90도일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 값이 주어진 각은 각 A, B, C가 되고 있으니까 요각인가? 요각이죠? 자,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습니다. 편의상 여기를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인 상태.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DH를 다시 찍었는데 B는 원위에 또 다른 한 점을 찍어놓고 나서 자, BD랑 CD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B에서 D까지 거리가 2루트 3이 되도록 하라. 가 아니라 그치 3루트 3이네. 고마워요. 자, 3루트 3 되도록 하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나한테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의 선분기를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으로 주어졌고 지름 길이는 6이다. 자, 먼저 이렇게 빨리 봅시다. 왜 저번에 지금 반지름은 그러면 여기 지름이 6이라 그랬으니까 라지알은 우리가 3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럼 먼저 이 삼각형 BCD에서 우리가 여기 B에서 D까지 거리가 정해진 상태네. 그치? 얘는 그럼 몇 아래? 2아래? 사인값, 대각에 대한 사인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다시 베타라고 하나 잡아준다 치면 2아래 사인 베타가 지금 3루트 3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여기 있는 R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사인 베타는 자 6이 넘어가면서 나누어질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정역 베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 몇 도? 60도. 그렇죠. 3분의 파이가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해준 겁니다. 특수각이 만들어진 상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우리한테 각 주어진 것도 한번 보러 가는데 코사인의 각 ABC가 3분의 루트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는 이 분홍색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6이 있고 여기는 그리고 90도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을 줬으니 B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그죠? 그럼 B에서 C까지 길이는 여기는 AB라는 길이에 대해서 코사인 뭘 곱하면 되니까 알파를 곱하면 그치 되는 거니까 선분의 AB 길이가 현재 지름 길이는 6이 되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에 코사인 값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6 들어가면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몇 루트 몇이 된다? 그렇죠. 2루트 6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2루트 6 나왔고 여기 3루트 3인 거 알고 현재 너의 대각 크기가 베타인 상태에서 특수각 3분의 파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C에서 D까지 길이를 구하라. 물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기는 각 D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를 밖으로 떼어보면 결정될 건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60도고 여기 CD 길이 구하는 거고 여기 B고 선분 BC 길이가 2루트 6이고 여기가 3루트 3이니까 누가 봐도 특수각 이용해서 쪼개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물론 여기는 무슨 법칙 써도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 써도 되는 거고 근데 방정식 풀기가 귀찮아요. 그럼 쪼갠다 치면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6일 수밖에 없고 루트 3대 하면서 몇 루트 몇이 되고요? 3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루트 2대 루트 3대 여기는 루트 1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3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치? 이렇게 찾는 게 훨씬 간단하겠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 써서 무조건 방정식 푼다고 해서 그 방정식이 깔끔하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자, 필요하면 짧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수투로. 그 쌤이 저번 시간에 24년 구모 줬다 그러지? 네. 풀만했어? 네. 네. 조금? 그래? 알겠어. 이번 주도 풀이한 거 빨리 끝내고 나서 일단 빅킬러 20문제 50분 동안 쭉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으로 가죠. 수투입니다. 48페이지. 자, 지금 함수 fx는 2차함수로 정해져 있고 ax 제곱 더하기 b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에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한다. 이 얘기만 먼저 간단하게 하나 하고 갑시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구나. 그냥 그대로 가자. 비의 평균을 gt라고 합니다. 그럼 gt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x 변화량이 그치? t 플러스 2 마이너스 얼마? t 그래서 몇 분의? 2분의 f의 t 플러스 2에서 그대로 그치 f의 t를 뺀 값이 되는 거고 맞아요? 자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 값을 먼저 계산해서 gt라는 수 정의해야 되니까 자 집어넣게 되면 a의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t 플러스 2 그 다음에 다시 at 제곱 플러스 bt 통째로 빼줍시다. 자 빼주게 되면 여기서 몇 at가 남고 4at 남고 플러스 4a
자, BT 없어지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남는 게 이제 GT라는 함수고 문제는 분모에 2가 있는 상태니까 약분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럼 GT 함수가 어쨌든 T에 대한 1차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2AT 플러스 2A 플러스 B인 상태로 여기까지 1절? 네. 자, 근데 가주권을 보니까 T에 대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GT에 대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주어졌어요. T분의 GT의 극한값이 3이다. 최고차원 계수 얘기하는 거니까 A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는 걸까? 그렇죠. 2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럼 GT라는 함수는 여기에서 이제 3T 플러스 2분의 3 집어 넣으면서 3 플러스 B라고 해서 자, 상수항 B가 결정되면 정리되는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주권이 있는데 나주권을 잘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주권을 보니 G의 FT1이랑 다시 G의 F의 T2가 자,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서 자,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1, T2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T1, T2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함수 방정식이고 합성함수의 형태입니다. 그쵸? 자, 중요한 건 이 F의 함수값들은 일단은 해석을 잠깐 보류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이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어떤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0되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게 맞다. 그쵸? 그럼 G라는 함수는 현재 몇 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고 규율이 3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GT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린다 치면 분명히 얘가 함수값이 0되는 곳은 몇 군데밖에 없을 건데 그치? 한 군데밖에 없을 거고 거기 그럼 y좌표 0되는 절편을 찾는다 치면 이 함수값이 0되는 t값을 찾는 거라서 3t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되는 위치를 찾자는 얘기가 된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 3 나누게 되면서 먼저 만들어지는 그 0되는 함수값의 정격은 3 나누면 무슨 일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그치? 3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잠깐 여기를 지금 t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t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역의 값이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때 함수값이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f의 t2 또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다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제 함수 f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두 정의역 t1, t2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데 그 합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근데 그 f라는 함수는 현재 몇 차 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a가 2분의 3으로 정해졌으니 2분의 3x 제곱 더하기 bx 꼴의 2차 함수고 얘가 r을 볼록하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의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 되는 위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지점으로서 누구랑 누구도 존재한다는 얘기냐면 t1과 t2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현재 함수 f의 그래프니까 그치? 자, 그러면 f에다가 이 t1을 집어넣었을 때랑 어쨌든 f에 t2를 집어넣었을 때의 모든 함수값은 당연히 똑같은 함수값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다른 정의역 t1, t2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넘어가도 돼? 그럼 t1과 t2의 합이 4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무슨 특성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대칭성을 나타내겠다는 얘기고 t1, t2의 합이 4라는 말이 여기 대칭축이 t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이 지금 t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쨌든 근계수 관계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얘 역수 곱하시니까 3분의 2 b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여기 있는 이 t값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b가 되냐면 3분의 1b가 돼야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b, b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물어보는 게 GT1, T2네요. GT1, T2. 한만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끝나질 않네. 그럼 T1, T2의 곱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fx의 함수식은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로 결정이 되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였으니까 t1, t2, t1, t2 그럼 t1, t2는 이 2차 함수에 대한 fx
이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도록 하는 여기는 이차함수 그래프에서의 방정식이 실근이다. 그치? 그 방정식이 실근 T1, T2네.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듭시다. 자, 여기 T1, T2 들어갔을 때 현재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어차피 b가 마이너스 6으로 정해졌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1. 그렇죠. 얘도 y는 1이 되는 거고, 나는 fx의 그래프랑 y는 1의 그 교점의 좌표가 t1과 뭐가 되는 거니까 t2가 되는 거니까 알아보겠어? 그럼 여기는 이 fx의 함수식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1 되도록 하는 방정식에 두 개의 실근이 t1과 t2가 된다는 것까지. 그럼 T1, T2를 직접 구해드리려면 곱이니까 근계수 관계 그냥 쓰면 되겠다. 그쵸? 자, 넘어가게 되면서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자, 근계수 관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아니야, 곱해줄게. 2 곱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곱 T1, T2는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 집어넣고 지금 GT 함수식도 정해질 거니까 계산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시고, 아까 앞에서 수능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투에서도 그렇고 합성함수를 만들어진 방정식 해석을 좀 우려하네요. 잘 알아보시고. 지워되죠? 7번으로 와봅시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는 구간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꼴에 자, 위로 블록한 것이 2차 함수로 드러난다. 자, x가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자, 절대값 fx를 봤더니 이 그래프가 현재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럴 때 함수의 ABC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접기 전에 함수 F는 구간에 따라 나누어진 함수인데 그럼 여기 1이라는 지점도 원래 미분 불가능 지점의 후보지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건 FX는 X는 1에서 무엇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은 머릿속에 정리가 해야 된다. 그죠? 자, 1에서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1, 1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A 함수값이랑 자, 1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 더하기 C는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에서 1 집어넣어서 좌미분계수 표현하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그쵸? 자, 다시 우미분계수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무슨 6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그렇지 플러스 b를 한 게 이대로 둘이 같아야 되니까 먼저 b 값은 빠르게 8이라 정해질 수 있다. 자, 그럼 b 자리에다가 8을 집어넣고 나서 a, c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 문자 a는 자, 1 넘어가면서 5에서 1 빠지니까 4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까지 자, 결정된 것들은 조금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대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을 씌워서 얘가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라고 한다 쳤으니까 그래프 기형 그려본다 치면 지금 x는 1 기준으로 어쨌든 나의 함수 x제곱 플러스 1은 자, 축이 0인 상태의 i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쵸? 자, 그럼 요 지점이 지금 1, 원래 1 플러스 a가 되는 건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여기에 미분 가능을 이렇게 붙여주겠다는 생각이 되는 거고 알아보겠어? 그리고 b값이 정해졌으니까 b값을 8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8 넣게 되면 이건 지금 1 오른쪽에 나타나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이 2차 함수의 먼저 축의 방정식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면 3분의 8이 나오는데 그거의 절반에서 대칭축이 생기는 거다. 그지? 그러면 3분의 4가 대칭축이니까 3분의 4는 1보다는 단연 오른쪽에 있으니 아 그래프가 그럼 여기에서 미분가능하게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x축의 위치가 중요한데 현재 주어진 이차함수의 0에서의 최소값은 a가 되는 거고 그럼 a가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있네요. 단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a가 양수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은 반드시 얘보다 어느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 불가능점이 되는 거고 요 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니까 3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저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 이차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3,0 지난다라고 하면서 c 값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c가 정해지게 되면 자연스레 누구도 정할 수 있다? a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끝. 그래서 개수적으로 열심히 관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절대값 그래프에서 어디에서 불연속점이 생기는지 자, 그래프 개형을 하나씩 그려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그냥 쭈룩쭈룩쭈룩 봐주면 되고 8번입니다. 8번을 조금 별표를 쳐볼까? 얘가 합성함수가 등장하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의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또 끊임없이 고일 개념을 얘들이 많이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수능 워낙 어렵게 계속 내지 말라고 말하는 추세니까 고일 개념을 들고 와서 조금 해석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합성함수 그래프 개념을 따지는 게 거의 미적분에서 선택하면 미적분에서 다루던 고유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지금 수투로 끄집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끄집어 내려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8번의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2x-4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x-1로 드러나게 되고 구간은 3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묻는 문제라는 지문들은 많았는데 미분 가능성은 어쨌든 오랜만에 나오는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이 차함수 gx를 정의를 합니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gx라는 그래프랑 f 합성의 fx의 함수의 그래프의 곱에 대한 자, 무슨 성이냐면 미분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G제로를 찾으라. 우리가 곱의 함수에 대한 연속성 판정을 많이 했었다. 그쵸? 곱의 함수에 대한 연속성 판정하면 G가 현재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 합성 함수의 불연속점을 찾고 그 불연속점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얼마 된다? 0 된다를 통하면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는 연속성이 아니라 무슨 가능성을 따지는 거고 미분 가능성을 따집니다.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미분 계수랑 그치, 좌미계랑 우미계가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이랑 거기에 무슨 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 연속성까지 보장돼야 된다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미계랑 좌미계를 찾으려면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될 함수식이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f 합성 fs의 함수식을 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일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구간 나누어서 함수식을 일일이 한 땀 한 땀 적는 내용이 있었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구간 나누어서 함수 그래프를 쭉쭉쭉쭉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고일 개념으로 넘어가서 정립할 걸 좀 정립을 하도록 하죠. 자, 깊게 생각하지는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따질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할 건데 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이 합성함수의 표현에서 현재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무슨 x로 쓰이는 거니까 fx로 쓰이는 거니까 이 f의 fx의 함수식을 구성하는 방법도 어쨌든 여기 정의역에 fx가 들어갔을 때 어떨 때는 그 정의역에 2배에다가 4를 빼거나 어떨 때는 그 정의역에 얼마를 빼겠다? 1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정의역이 3보다 어떻느냐? 작느냐? 크거나 같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적어주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fx의 구간에 따른 정의가 나와 있으니 먼저 우리가 f의 fx의 함수식 또한 마찬가지로 얘가 정의역의 x자리에 fx가 대입된 거니까 얘가 어떨 때는 이 함수값의 2배에다가 4를 빼거나 어떨 때는 그대로 이 함수값에다가 1을 빼서 표현할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다만 이 정역 fx의 구간이 지금 위에 있는 함수식이 적용되려면 fx가 3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적용 규칙이 적용되려면 함수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 fx에 내가 f를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f로 쓰인 함수가 몇 종류가 되는 거지? 두 종류가 되고 심지어 얘는 x값의 범위가 아니라 어떤 함수에 대한 부등식의 표현입니다. 그치? 그럼 첫 번째는 이 부등식에 먼저 해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f의 모양이 지금 몇 가지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함수이기 때문에 편의상수의 이 위에 있는 함수를 f1 밑에 있는 걸 f2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구간에 따라서 f1을 대입할지 f2를 대입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 했나요? 자, 그럼 fx가 3보다 작다랑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부터 그려본다 치면 fx의 그래프는 현재 x는 3을 기준으로 자, 3 왼쪽에서는 길게 2인직선이 쭉 올라가면서 그려지다가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가 되죠? 3, 그렇죠. 2가 되네. 자, 그럼 여기에 3 집어넣었을 때 또다시 몇 분만 몇 지나고 3,2 지나고 이번엔 길이 1인직선이 이렇게 여기 f1x가 2x가 여기서는 x-1로 드러나고 여기서 f1x가 2x-4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나요? 그럼 나는 어쨌든 이 정역 fx가 3보다 작다는 구간의 정역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함수값이 3보다 작은 데니까 자, 3이라는 함수값은 여기 도점인 3,2라는 지점 구간의 관계 3,2라는 지점보다 분명히 어디에 있는 상태? 위에 있는 상태죠. y는 3 이렇게 넣어질 거고 됐어요. 그럼 이 부등식에는 지금 여기 경계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만 줄지 쭉 될 건데 얘가 길기 1인직선이라서 3 되는 곳 찾으면 그죠? 4가 됩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x는 아이고 이거 잘려버리네. 괜찮아요. 나오니? 아 저기가 마지노선네. 안 되겠다. 자, 얘가 x가 어쨌든 부등식의 해가 4보다 작다가 되긴 하는 건데 4보다 작은 구간에서 쓰이는 함수가 몇 종류가 되는 거지? 두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둘로 나눠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4보다 작은 정역에서 지금 f를 어쨌든 대입하긴 할 건데 이 3을 기준으로 3 왼쪽에서는 f1x가 적용되니까 3 왼쪽에서는 f1x가 대입돼야 되고 3과 어디 사이에서는 4 사이에서는 누가 대입돼야 된다? f2x가 대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대입되는 함수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나의 지금 함수 정역 fx의 형태가 f1인지 f2인지도 반드시 판단하고 구간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보다 작다는 구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면서 얘기했듯이 네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 누가 적용되는 거고 1이 적용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2f1-4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3과 4 사이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적혀야겠습니까? F2 그렇지. 여기에 f2가 대입되는 거니까 몇 f2에? 2f2에 -4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다시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부등식의 애가 4 이상이 될 건데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게 꾸준히 대입되는 함수식이 f1이기 때문에 그치 f2라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f2가 들어가면 돼서 결국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2-1 이렇게 작성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좁았는데 넓은 대로 하나 정리를 해보면 나는 2f1x-4로 드러나는 것은 x가 3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2f2x-4가 드러나는 게 맞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그대로 f2x-1이 작성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합성함수 f(x) 먼저 적혀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구간 나눠서 정리. 응? 우리 구간 나눠지는 구간 나눠서. 지금 F1에서 F2X는 대입을 안 해줬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이제 F1에서 F2X 함수식이 있으니까 1차 함수식 쭉쭉쭉쭉 다 집어넣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합성함수 19회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고1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연습시키던 교과전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들은 사람은 알겠지. 승현아 미안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F 합성 F는 F라는 함수 자체가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 요 GX도 2차 함수라서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은 어차피 연속이라서 연속도 판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무슨 가능성만? 미분 가능성만 판정해도 됩니다. 저는 음위계랑 좌미계가 같아야 되는 구간이 이제 몇 군데가 생기게 돼요. 두 군데가 생기게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어떤 임의의 2차함수 gx가 모듈이 곱해진다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함수들의 이제 도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gx를 그럼 임의의 2차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잡아놓고 자, 집어넣고 나서 열심히 미분해서 양쪽의 미분계수 비교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그 계산이 복잡할 것 같긴 하다. 그쵸? 이렇게 가볼까요? 있는 그대로 먼저 미분을 해본다 칩시다. 어쨌든 3 왼쪽에서 주어진 함수, 이 곱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곱의 미분을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럼 3 왼쪽에서 쓰이는 얘 곱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면서 4의 gx에 더하기 4의 x-3 곱하기 g'x 이렇게 적어도 될까? 4 끄집어낸 거 못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게 되면 2에 gx 더하기 저 뒤에 거 미분하면서 2에 x-3의 g'x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그쵸? 여기 3 기준으로 어쨌든 구간의 경계에서 얘 좌미계랑 우미계가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3 집어넣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뒤에 거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계산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자, 3 집어넣으면 4G3가 남고 후변에는 2G3가 남으니 결론적으로 G3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나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어디에서도 4에서도 그냥 곱의 미분에서 정비를 해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자,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예쁘게 나오는지 찾아서 GX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계산 이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하시고 자, 계산 정리하시는 동안 쌤은 11번 문제를 적고 있겠습니다. 수원이 빨리 끝나서 오늘 선택 과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투가 문제 수가 일단 많네. 부지런히 해봅시다.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녹화되고 있어. 저 최고 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 그때 fx-x제곱에 대해서 x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최고 차원 계수 1이니까 빼면 1차 무한대로 간다. 그렇지? 문제 그게 어떤 상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극한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극한값은 x 무한대로 갈 때고 정역에 x분의 2가 보이니까 당연히 무슨 한 해야겠다?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럼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게 될 거니까 자, 이 극한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로 바꾸고 자, 여기 있는 x는 t분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대로 f에 1 플러스 2t 마이너스 1t 되니까 현재 여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몇 배 하게 되면
2배 하게 되면 요만치가 f 프라임 얼마가 되면서 1이 되면서 그것의 현재 몇 배가? 2배가 리미트 x가 원대로 갈 때의 x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은 극한의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f 프라임 1 곱하기 2라는 게 현재 f라는 함수의 몇 차항의 개수가 된다? 1차항의 그치 개수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x라는 함수식은 x제곱에다가 결국 그 1차항의 개수비가 이와 같은 f 프라임 1 곱하기 2라는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2x에다가 상수항 얼마인지 모르니까 c 이렇게 붙이자는 얘기까지 하겠다는 거.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르는 이제 문자식에 f 프라임 1도 있고 c도 있고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fx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미분계수부터 먼저 처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여기 f 프라임이랑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fx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2x 더하기 자 남는 게 f 프라임 1 곱하기 2 이렇게 남겠네요. 여기 이제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그렇죠. 1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1 집어넣으면 그럼 f 프라임 1이라는 거 2 더하기 2f 프라임 1이 될 거고 자 넘어가게 되면 f 프라임 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네. 그럼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 현재 함수 fx의 식은 1차항이 결정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상수항 c는 너를 통해서 정하라는 거고 f5의 함수값을 찾으라는 계산 문제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이 항상 상수로 나와놨었는데 그 극한값을 이렇게 미분계수로서 미분계수 형태의 상수로 정의한 문제 산수를 쭉쭉 하시면 되고 자 필요한 계산들 정리한 다음에 1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그냥 다항함수 fx입니다. 몇 차식인지는 안 나와 있고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 프라임 x분의 어쨌든 이 fx의 극한값이 3분의 1 된다. 이렇게까지 첫 번째 얘기. 이것도 어쨌든 차수 비교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분자랑 분모에 무한대로 가는 차수는 같을 수밖에 없죠. 네가 n차면 네가 n-1차 곱하기 1차니까 n차가 될 거라서. 그치? 그럼 얘의 극한값이 3분의 1인 걸로부터 결국 여기 있는 다항함수의 차수를 정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fx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얘를 먼저 x의 n승 어쩌고저쩌고의 함수라고 하면 자, 분자에 있는 최고차항은 그냥 x의 n승이 될 것이고 그쵸?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은 x 곱하기 자 미분해서 그대로 최고차항 만들어지니까 n 곱하기 x-1 이렇게 쭉 가는 최고차항의 표현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얘의 최고차항 계수비는 뭐분의 뭐가 된다는 걸까? 그렇죠. n분의 1인데 그게 현재 3분의 1 된다는 얘기니 현재는 맞아 3이라고 하는 fx는 3차식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x 함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함수 f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 극한이 나오기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태일 때 자 x 곱하기 똑같네요. 구조는 f 프라임 x분의 fx의 극한값 또한 3분의 1로 가지라는 거니까 얘는 뭔가 0분의 0분에 대한 인수들을 잘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가 된다. 그죠? 자, 요거 해석이 중요하니까 이제 잘 보고 갑시다. 얘는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던 거니까 인지를 해놓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베이스는 예전에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fx 플러스 뭐 2의 x 마이너스 a가 3분의 7이다. 얘를 만족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극한의 꼴을 보면 분모 어디로 가고 얘는 각각 0으로 가고 그럼 여기 분모에 남는 건 f 뭐? a가 되고요. 그렇죠. 분자에 남는 거 들으면 f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럼 보통 똑같은 함수값이니까 약분되면서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꼴이? 1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1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7이다. 문제가 잘못됐네. 그렇죠?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이 얼마라는 의미? FA가 0이라는 의미의 표현인 게 인지가 돼야 된다. 그쵸? FA가 얼마가 아니라면 얘의 케이스는 두 가지죠. FA가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은 얼마?
1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고, 자 FA가 현재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이 아닌 극한값이 정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니까 한번 봅시다. 자 분모 0으로 가는 인수 하나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먼저 F0는 0으로 들어가는 건 맞다, 그쵸? 그럼 함수 fx는 3차식이고 x 상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f'x와 x를 곱한 값의 극한을 b가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 있는 식을 직접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집어넣는다 치면 분자의 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분모에는 x 곱하기 얘 미분된 함수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됐나요? 자 문제는 여기 x 값을 0으로 보내는 상태일 때 얘의 극한값이 몇 분의 몇 된다는 얘기인데 3분의 1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x끼리 하나씩 날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끼리 하나씩 날리고 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분의, 자 x 하나씩 날리고 나면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늘어나겠다, 그쵸? 그럼 네가 빵빵빵빵 들어가면 뭐 분의 뭐 꼴의 극한이 생기는데 b분의 b꼴의 극한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b값이 0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얼마로? 1로 수렴해야 되는 극한인데, 그게 1로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얘는 지금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수렴해야 되니까 누구도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b도 0으로 그치 가는 인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또다시 x 하나씩 더 공통인수 생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자 약분을 다시 하고 나면 리미트,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냐면 3x 더하기 2a분의 x 더하기 뭐가 되고? a가 되고, 여기도 빵빵 집어넣으면 몇 a분의 몇으로 가는데 2a분의 a로 가는데, 그럼 얘도 원래는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해야 되고 2분의 1로 수렴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하고 있으니 3분의 1로 수렴하고 있으니 누구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수다. a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비가 몇 분의 몇으로 나온다? 3분의 1로 나오면서 극한값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a, b값이 모조리 얼마라고 알려준 거다? 00이라고 알려준 거다. 그럼 나의 함수 3차함수 fx는 a도 0이고 그치 b도 0이기 때문에 그냥 x 3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하던 표현에서 이 또한 잘 확장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이 표현을 모의고사에서 계속 쓰니까 애들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문제 표현을 바꾼 것 같아. 좋고.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그냥 산수만 차곡차곡 해주면 될 것 같은 문제인데, 먼저 조건부터 확인하러 가죠. 자, 지금 fx라는 함수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해놓고 그에 대한 fx와 gx의 극한값이 6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까지 먼저 이렇게 가봅시다. 문제에서 f0가 0인 3차 함수가 있으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다. 그 말은 어디도 0으로 가야 된다?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G제로도 당연히 얼마가 된다는 사실, 0이 된다는 사실. 어쨌든 G의 함수식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F의 어떤 조건식들을 좀 더 만들어낼 것 같으니 접선의 방정식부터 빨리 만들어 봅시다. 어쨌든 나의 3차 함수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둔 거니까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f'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지나간 점이 마이너스 2,4니까 이 자리에 x 플러스 2,2에 다시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몇 초가 몇을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0을 지난다는 조건이 방금 G제로가 0이라는 걸로부터 해석이 됐으니까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되므로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가 다시 마이너스 2라는 조건으로 하나 더 나와 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 접선의 방정식 gx의 형태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에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상수항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만 통해서 함수식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그 극한값이 6인 것도 식을 설정을 했으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x라는 gx가 들어가면서 작성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여기는 fx 또한 0에서 그대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fx 또한 x를 인수로 가진 상태에 자, 괄호 안에는 이렇게 이미 2차식이 시로차항계수 정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상태. 자, 집어넣고 나서 그럼 x 곱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줬을 때 이 극한값이 지금 6이 되므로 여기서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서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c가 남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c가 6이라는 조건으로부터 c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냥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3차항제 1차항이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x의 식이 일단은 이렇게까지 정해집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값이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2x. 자, 이 f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몇 가지가 더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한다. 먼저 함수 위에죠. 몇 콤마 몇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4니까 f 마이너스 2는 얼마고? 4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마이너스 2의 접선율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다를 통해서 그냥 산수하는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자, 그래서 그게 어렵게 뭐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수를 조리 있게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렇게까지 그냥 정리를 하시고. 16번은 별표 치시고 변곡 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곡 접선. 자,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점대칭의 기준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점이라고 불러왔고? 변곡점이라고 불러왔고, 이 변곡점에서 생기는 접선을 우리가 무슨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변곡 접선에서의 y는 gx라는 어떤 1차 함수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함수가 y는 fx라는 3차 함수식이라고 하면 fx라는 gx라는 것은 이 변곡점에서 분명히 접하기도 하면서 뚫기도 한다. 그치? 그럼 몇 개 이상의 인수가 생겨야 될까? 3개 이상의 인수가 생겨야 되는 거다. 그치? 뚫접하는 상태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변곡점의 x 잡글수에 만약에 알파라고 설정을 해준다 치면 우리는 fx에서 이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뺀 함수식은 반드시 알파에서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상중근을 가지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 기본 베이스 작성을 해놓으시고, 뭐 그리 어려운 베이스는 아니잖아요. 그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문제에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확인해 주면 보면, 먼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2분의 1x를 그었더니 얘가 지금 이 3차함수랑 만나는 세 지점이 원점과 a와 b로 표현되어 있다. 사실 조건을 읽기 전에도 이 OAB가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주어진 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그죠? 그대로 조건이 나온다 그죠?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O에서 A까지 길이랑 A에서 B까지 길이가 어떻다라고 돼 있고 같다라고 돼 있는 순간을 보자마자 A는 반드시 무슨 점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태까지 1절 그치 대칭성의 기준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OC랑 BC 길이도 똑같대요. OC라는 점이 뭔지를 보니까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현재 C라고 잡았다는 거. 그때 이 O에서 C까지 길이랑 B에서 C까지 길이도 같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OC랑 BC를 연결하면서 길이가 같다는 조건은 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직접 관찰하라는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죠? 지금 길이 같다는 표현들을 쭉쭉쭉 만들고 나니까 어떤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중점을 연결하면 여기는 무슨 직일 수밖에 없고 수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직선의 길이는 변곡접선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심지어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이라고 주어졌냐면 2분의 5,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왜? OC 길이가 몇 분의 몇이라 되어 있습니까? 2분의 5. 네가 2분의 5인 건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C의 좌표를 결정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렇죠? 그럼 이 변곡접선의 방정식은 Y는 무슨 2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그치 5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여기 변곡점의 좌표만 찾아주면 이 함수 fx의 식을 작성하는 게 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변곡접선 방정식 나왔고 이 3차 함수와의 관계를 찾아서 fx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치? 맞아요. 누구 좌표 찾는데 집중을 한다고? A 좌표. 그치. 여기 변곡점의 좌표를 찾는데 집중을 한다고요. 여기 수직관계 나와 있고 축과의 거리가 2분의 5라 나와 있고 여기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인 직선상의 점입니다. 2분의 1인 직선상의 점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A 좌표 구하기 위해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같이 내리게 되면 여기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몇 K? 2K. 그럼 여기는 뭐? K. 그럼 당연히 여기도 2대 1 돼야 되니까 여기는 몇 분의 K? 2분의 1K 잡아주면 뭐야? 2분의 5K가 2분의 5니까 K는 그냥 얼마? 1이네. 그럼 K가 1로 정해지니 A의 X좌표는 얼마? 2. Y좌표는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변곡점에 X좌표 나왔으니까 fx의 함수식에서 변곡접선 뺐을 때 어디에서 중분이 생긴다? 2에서 중분이 생긴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자는 얘기고 그럼 fx에서 자, 뺍시다. 이거 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최고차원 계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a의 그대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여기서 a가 하나 정하면 되네. 그죠? 자 그럼 a 찾기 위한 f의 또 다른 조건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두 칸 한 칸 가서 그치 여기 두 칸 한 칸 갈 수 있으니까 F4는 2다 적용시켜도 되지만 F형이 0이다 적용시키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치? 반대편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잘 찾았네. 그치? F4가 2다 찾을 줄이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F0가 0인 걸 이용하면 더 빠르게 A를 찾을 수 있고 그치? 감이 잘 찾았으니까 F4가 2인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됐나요? 오 맞췄어. 굿 이렇게 변곡점 썼어? 그건 안 씁니다. 그건 안 썼는데 답이 나왔어? 네. 문과스럽게 썼는데 앞으로 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변곡점을? 네. 변곡점을? 3중분. 3중근? 그렇지. 이걸 쓰는 문제가 많이 없어. 자,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고 뒤로 넘어와서 30분이야 그래서 짧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시작합시다.